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입니다. 로그 세타 7.1. 데타라고 읽어야 될지 세타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세타가 맞는 것 같아요. 세타 7.1. 현재 리얼 계열 헤드셋입니다. 리얼 계열이라고 하면 이 안에 최소한 3개에서 4개의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4개 들어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헤드셋이 제가 참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구입을 하게 됐느냐. 저는 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약간 집착이 있어요. 헤드폰으로 7.1, 5.1 서라운드를 즐기겠다라는 그 집착이 있습니다. 그 집착 중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이 국산 제품이었죠. 소리스타.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하신 연예인분이 그 회사의 그 대표이사로 계신, 지금은 아마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은. 그러나 얘도 리얼계 7.1입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나 콘이, 이 안에 드라이버가 한 3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래도 얘로서의 가치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전원을 키면 DTS, 그 다음에 돌비 디지털 이거를 코딩해주는, 어떻게 보면 얘가 디코더의 역할을 따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리얼 헤드셋이라는 것들은 이 안에 칩이 다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헤드폰, 조그만 이 드라이버들, 조그만 스피커겠죠, 개념적으로. 이것들을 다 구동해주고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코딩을 하는 기본적인 사운드 카드 내지는 그런 디코더 개념의 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스트릭스. 이거 다음에 이 다음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오게 되는 거죠. 리얼계는. 얘도 이 사운드 카드 겸 그런 칩들을 이 안에 내장하고 있는 거죠. 얘가 앰프까지 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얼 돌려가면서 프론트, 센터, 우퍼, 리어, 레프트, 라이트를 얘가 이제 분리를, 그 볼륨 조절 다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아니 이렇게 헤드셋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리얼계가 아니라 가상 7.1, 가상 5.1 헤드셋이 있죠. 저는 이제 아스트라 A50을 갖고 있는데, 그 가상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로 음을 쏴서, 그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요. 쏴서 그것을 이제 그 프로로직 개념으로 이 안에 있는 칩들이 가상의 이 귀에 들리는 5.1 형태의 그 함수가 있어요. 뒤에서 멀리 들린다, 뭐 뒤에서 가까이 들린다, 옆에서 멀리 들린다, 옆에서 가까이 들린다. 귓바퀴의 생김새에 따른 그 소리가 반사돼서 들려오는 것들을 우리 뇌가 해석하는 그 함수를 따로 설정을 해서 그 함수치대로 소리를 보내고, 그 소리를 다시 그렇게 함수대로 소리를 들려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스피커는 레프트 라이트밖에 없지만 우리 귀가 2개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 안에서 그런 소리들을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뒤에서 멀리 들린다, 뭐 뒤에서 왼쪽으로 간다, 뒤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뭐 뒤에서 앞으로 온다, 이런 그런 소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가상 7.1 개념입니다. 가상 5.1, 7.1 헤드폰의 개념이고, 저는 가상보다는 확실하게 분리를 위해서는 이 리얼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얼계는 무조건 콘이 커야 됩니다. 콘이란 말은 이제 이 헤드 귀를 덮는 이 기본적인 이 드라이버, 이 직경이죠. 이 파우치가 들어가는 이 부분. 얘도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내 귀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귀를 덮죠. 크게 커야 되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런 형태 조그맣게 생긴 것들, 제 귀에 이렇게 얹어지는 형태, 이건 귀가 다 안 들어가죠. 이 안에 귀가 다 안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들은 귀를 약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장력이 좀 셀 경우는 귀가 눌려서 좀 피곤한 경우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소리적으로 이 안에 있는 소리들이 이 귀가 눌림으로써 온전하게 이 표현을, 영역별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입체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들리는데 그 사람 귀마다 그 형태가 있거든요. 그 사람 귀마다 어떤 사람은 귀가 크고 작고, 어떤 사람은 귓바퀴가 더 늘어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 귀의 그 생김새가 좀 특이하고, 다 귀가 틀리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귀가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리얼을 정확하게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뒤에 이 드라이버가 소리가 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귀의 형태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어지러움이 느낄 정도로 소리가 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안 들리는 계열이에요. 귀가 이 전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게 형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 틀린 그 귀의 형태의 일률적인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어떤 사람은 미치도록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냐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바로 개개인의 귀의 크기 또는 귀의 형태 때문에 그 소리가 온전히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의 기본 상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귀의 형태가 이렇게 썼을 때 리어 채널이 잘 안 들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좀 스피커처럼 좀 난 5.1 채널 듣고 싶은데 요즘같이 이렇게 옆집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안 되는 상황. 게다가 우퍼를 또 키면 그 박력 때문에 옆에서 바로 문들기는 이런 현재 이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탈출구가 결국엔 이런 헤드폰이나 헤드셋인데, 그래서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리뷰한 것 중에서 그 돌비 애트모스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PC에 사용하는 그 돌비 애트모스 그 플러그인 13,000원 하죠. 그걸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헤드폰들, 이런 헤드폰들을 가지고 5.1이라든지 거의 영화 같은 음질을 들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어플이다. 자, 근데 그 어플과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이 리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번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좋은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 돌비 애트모스 그 어플리케이션, 그것이 음분리도가, 여기서 음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분리도를 얘기합니다. 음질로 따지면 좋은 헤드폰의 돌비 애트모스가 음질은 더 낫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그런데 그 음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분리도, 진짜 5.1 채널을 내 귀에서 들리느냐, 내 머리통에 사운드로 정확하게 들리느냐에 따진다면 돌비 애트모스는 그 부분에선 약점이 있어요. 들리긴 합니다만 그것이 가상 7.1 가상 5.1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저음이 박력이 있고 고역이 더 화사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리얼로 가야 되는데, 리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아무리 크다 그래도 이 안에 형태가 크다 그래도 이 안에 그 드라이버를 4개를 달려고 하다 보면은 드라이버들의 품질이 그다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드라이버는 이거 하나 이만한 드라이버가 들어가는데 얘는 이걸 4개짜리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만하게.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도 세타도 요만하게. 자,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가격이 뭐 살벌하게 얘도 비쌌어요. 한 35만원, 뭐 40만원 육박하는 가격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얘에 대한 호평과 악평이 둘이 동시에 나왔는데, 호평은 뭐냐면, 야, 죽인다. 어떻게 이 귀에서 진짜 리얼로, 이게 크다 보니까 확실히 전에 나왔던 이런 종류의 리얼계들보다 확실히 분리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이 헤드폰은 그런 부분에서 가치가 있어요. 중고로 지금 10만원 미만에 팔고 있고, 이거 다음 세대도 굉장히 좋은데 걔도 한 10만원 이내로 살 수 있습니다. 중고로. 자, 근데 제가 이거에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뭐냐면,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그다지 고급스러운 드라이버가 들어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안에 있는 사운드 카드의 품질이 그렇게 고품질의 사운드 카드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들어보면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좀 비싼 헤드폰이라든지 조금 고가의 DAP랑 연결해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탁해요. 그래서 저는 얘랑 연결할 때는, 얘랑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들을 때는 그 플레이어에서 약간 고음을 좀 더 올려서 그 생생함이 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 좀 올려서 이렇게 튜닝해서 듣고는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 성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좀 텁텁하고 좀 답답한 약간의 음색이 저음에는 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박력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얘는 저음만큼은 뭐 어마어마해요. 그게 그냥 쿵쿵거리고 해상력이 떨어진 저음이라기보단 약간 좀 단단하고 좀 괜찮은 점이 나와요. 자, 그것으로서의 가치는 있는데 확실히 9세대 버전이다. 그래서 이거 다음 버전 나온 게 센트리온인지 하여튼 스트릭스 그 다음 모델이 있죠.
그 다음 모델도 똑같은 7.1 계열로 뭐 디자인은 사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거의 비슷한 디자인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봐야 돼요. 근데 걔는 이 안에 있는 이 드라이버를 약간 향상시켰고 역시나 그 사운드 카드가 들어간다는 사운드 카드 역할을 하는 이 칩셋을 약간 업그레이드했고 프로그램으로 이 노트북이나 그 PC상에서 얘를 따로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는, 얘가 그게 없었거든요.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이퀄라이징 기능이 이제 그것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사운드 칩이 바뀌면서 그게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안 들어봐도 그 이거의 그 문제였던 약간 그 탁한 음색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을 것이다.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강이 됐을 텐데, 근데 걔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리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왜냐면 그걸 살려고요. 그랬더니 단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이 선 자체가, 얘도 약간 지금 선이 좀 약간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좀 거칠게 쓰면은 이 단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실제 뭐 실물도 현재 현역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 물건은 그게 단선이 이제 많이 보강이 돼서 나왔겠죠. 최신 버전들은.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보강한 최후의 버전, 현재까지 나온 세타 7.1은 그런 단점들을 많이 보강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단선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이 엄청난 보십시오. 이 체결,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거와 이 전 버전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엄청난 이 단단함, 절대 단선 안 일어난다, 우리는.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이 Y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단해졌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뭐랄까, 이게 좀 칠거덩거릴 수 있죠. 거추장스럽습니다. 이거의 음질이라든지 공간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시는 분들이 이걸 중고로 내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선, 굵기와 이 불편함. 그래서 뭐 대충 그 무선으로 가시려고 하죠. 이 가격대가 한 30만원대에서 35만원 사이 정도에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가격대 치고는 불편하다. 자, 그럼 이 불편한 걸 제가 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느냐. 그 불편함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일취월장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저 굉장히 강추드리는 사운드가 나와요. 우선 얘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하이레스 오디오 이 마크를 달고 나왔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 쿼드 DAC 칩을 달았다, 4개나 굉장히 광고를 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만 지금 보면 뭐 일단은 이런 패드 2개를 준다는 거, 가죽 패드와 패브릭 패드 소재 2개를 줘서 통기성 부분에서는 겨울에는 가죽 패드, 여름에는 이 패브릭을 쓰는 얘기고요. 이 드라이버가 좋다, 자신 있다, 전에 거랑 좀 틀리다, 확실히 우린 바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 로직도 전에는 그냥 각자의 소리만 냈다면, 특히 베이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는 데 있어서 소리를 어떻게 중화시키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다, 그동안. 그래서 확실히 그 전 세대와는 비교가 될 정도의 아주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자랑하는 거, 전에 없던 이 DAC가 4개가 들어있다, 이 칩이. 뭐 어쨌거나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 칩 때문에 하이레스 오디오의 그 맛이 난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바예요. 그리고 모바일도 연결이 가능하다. 제가 연결 다 해봤거든요. 이 자체가 끝이요. 이 끝단이 USB-C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바로 연결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 2채널 DAC가 내장된 그런 헤드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DAP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노트북에서 바로 2채널로 아니면 핸드폰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감상해 보니까 실제 얼마짜리 정도의 헤드폰 소리가 나냐면 한 20만원 정도 안에서의 헤드폰 정도의 사운드, 그러니까 괜찮은 소리죠. 그 정도면 제법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드라이버 2개밖에 안 쓸 텐데 이 4개, 한쪽에 4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프론트만 쓸 텐데 7.1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도 제법 들을만한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드라이버의 품질적인 향상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 딱 이 불편함만 제외하면 핸드폰에도 연결할 수 있고 노트북에도 바로 자유롭게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뭐 그것이 꼭 서라운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요즘 그 안드로이드에서도 그 5.1, 7.1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볼 때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서라운드 효과가 물론 이제 비싼 영화에 관해서 제작비가 이제 많이 들어간 헐리우드 영화에 한해서 서라운드를 바로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바일에서도 그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핸드폰으로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가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5.1 채널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음분리도가 어느 정도냐, 해상력은 뛰어나다는 거 알겠고, 자, 해상력은 확실히 전 세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음분리도도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이 귀가 쏙 들어가고 이런 계열치고는 굉장히 음분리도가 확실해요. 대신에 베이스는 확실히 전 세대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고 디테일함이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 베이스가 강해질 이유는 없는 거죠. 베이스가 너무 강해지면 그 디테일을 마스킹 효과로 해서 무너뜨릴 염려도 있고, 이퀄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이 PC상에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 음색에 맞춰서 조절하면 돼요. 저는 그 이퀄라이저에서 베이스를 2레벨 정도 더 올려서 들으니까 아주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력 있는 소리도 당연히 나고 굉장히 쨍하고 음분리도도 이런 리얼계의 어느 정도의 그 한계점에 다다른 소리가 나지 않을까. 진짜 리얼을 제대로 느끼려면요, 스피커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스피커에 흉내를 내려면 이 부분에 이 리어 부분을요, 얘를 따로 띄어서 이 정도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통이 이렇게 있으면 귀에서 여기 뒤에 들린다 그래서 뒤에 있다고 느껴지진 않고 약간 사이드에 약간 뒤쪽에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쨌거나 머리통 안에서 만약에 돈단 말이죠. 소리가 도는데 제대로 된 소리를 느끼게 해주려면 사실은 여기서 따로 유닛이 이만큼 나와서 이 뒤통수에 진짜 소리가 나야 될 것이다. 소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귀에서도 여기서 난다 그래서 엄청나게 뒤에 있는 소리처럼 들리진 않는다. 다만 이때까지의 이런 리얼 계열, 가상 계열, 리얼 계열을 통합해서 음분리도만큼은 얘를 따라갈 애는 없을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일단 음질이나 구조적으로 얘는 로그, 스트릭스, 어떻게 보면 에이소스에서 그동안 이 3세대가 발전하면서 세대가 이제 변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이제 축적되었고, 그리고 자신 있게 내놓은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들을 다 해소하려고 작정한 그런 헤드셋이다. 그래서 생긴 것도 고급스럽고 재질도 이쪽은 알루미늄 같아요. 싸구려로 보이지도 않고, 또 연결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거 훌륭해요. 제가 헤드셋을 그다지 이렇게 추천하진 않는 편인데, 얘는 추천을 받아도 될 정도의 제품입니다. 사운드적인 면만 봐서는요. 모든 것들 다 해결했다. 한계치까지 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의 다음 세대가 가려면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또 드라이버를, 더 좋은 드라이버를 새로 개발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아니면은 요게 가상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리얼을 가상으로 따로 프로세싱을 따로 해줘서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면,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세대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도 아마 그런 작업을 좀 한 것 같아 보니까요. 제가 참 느끼기에 확실히 전하고 좀 틀려요, 소리가. 이 전세대하고는 다른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프로세싱이 약간 더 뒤에 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 효과를 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리얼입니다. 리얼 계열. 그리고 구조적 한계점까지는 왔다. 그리고 이 불편함만 제외한다면, 이 불편합니다. 이거 불편하지만 영화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못 느껴요. 선이 좀 두껍기 때문에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만 제외한다면 저처럼 이쪽 계열에서 뭔가 목마름이 있는 분들, 저처럼 이런 좀 갈구하시는 분들, 헤드셋으로 서라운드를 즐기는 데 있어서 좀 그동안 아쉬웠던 게 많았던 분들한테, 분리도에서요, 음분리도에서 아쉬웠던 거 많았던 분들한테는 이게 넘버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면 이런 헤드셋들 많이 비교를 해요, 다들. 가격대별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대까지, 심지어는 2만원대도 헤드셋 나오죠. 다 가상 계열일 때 얘기죠. 리얼 계열은 어느 정도 그 가격이 한 10만원 미만에서 한두 개가 있고, 대부분 이제 그보다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제조 공정 때문에 그렇겠죠. 재료비도 그렇고. 그 중에서는 얘가 킹왕짱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헤드셋들은 막상 끼게 되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공간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만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자신 있게 영화를 좋은 음질과 좋은 분리도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제야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헤드셋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감독의 리뷰 로그 세타 7.1 저는 만족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